우리 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청년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창업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이준배 회장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단법인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준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파워 인터뷰에 저를 기꺼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엑셀러레이터 협회 회장으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낯선 단어긴 할 것 같은데 네, 엑셀러레이터란 어떤 뜻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엑셀러레이터 아무래도 좀 단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엑셀러레이터는 그냥 보통 이제 자동차 용어로 이제 가속 페달, 네, 가속기 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이제 창업을 주로 하는 창업 분야에서는 이 엑셀러레이터가 보통의 용어로서는 이제 초기 창업 기업들을 발굴해서 네. 그 성장을 가속화 시켜준다. 예, 그래 가속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창업자들이 창업 준비 단계부터 네네. 또 여러 가지 좀 자본에 대한 투자 네. 그리고 그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보유 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창업 이후에 또 다른 그 시장에 대한 마케팅이나 많은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이 좀 필요한데 그걸 다 창업자가 갖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창업자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전문적인 역량이나 그리고 또 네트워크들을 그런 창업자에게 제공을 해주고 함께 성장을 해나가는 그냥 창업자의 파트너라고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용어의 숨은 뜻은 창업자의 파트너라는 그런 의미로 네,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게 더 오히려 뭐 네네. 저희가 창업자를 가속화시켜준다 이거는 네네. 뭐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 얘기하는 가치관과 철학은 파트너십이 더 가깝다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회장님 그 창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네. 협회가 설립됐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설립 배경도 궁금한데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창업진흥법에 이제 2016년도에 제정이 된 아, 2016년도. 예. 네. 안에 이제 엑셀러레이터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도부터 네.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본격적으로 등록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 등록되기 된 그 해에 이제 2017년 말에 이제 엑셀러레이터 협회가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위 창업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실리콘밸리나 또 영국, 이스라엘 같은 이런 그 국가에서는 이미 엑셀러레이터가 산업화가 돼서 창업자들을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늦었고요. 그 늦은 만큼 좀 더 엑셀러레이터들이 모여서 정부하고 함께 그런 창업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창업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더 그 협회 단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전반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져서요. 비로소 이제 협회가 2017년 아마 12월 22일 이렇게 창립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2017년 12월이면 아직 채 2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따끈따끈하죠. 네네. 뭐 그 시간은 짧을지 몰라도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활동한 거 조금 소개해 주시죠.
우리나라의 엑셀러레이터법이 좀 17년도에 만들어지고 그 동해년도에 이제 협회가 창립은 됐지만 이미 그 엑셀러레이터들은 그 이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그래서 명칭이 그렇지만 이제 않았을 뿐이지. 제도가 마련이 네네네. 됐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이미 그런 일의 뜻을 품으신 분들, 그러니까 벤처 1세대들이 네. 자기의 성공을 후배 창업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미 일찍 그런 길을 걸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을 통해 갖고서 이제 제도화가 되고 제도권 내에서 좀 더 산업화를 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게 이제 협회 탄생 배경이기는 한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협회의 자원이 사실 네, 이제 네,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사실 저희들한테 가장 큰 숙제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근하는 상근 인력보다는 네. 그 회원사들이 직접 본인들이 사무국 역할도 하고 또 재능 기부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협회를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상근 인력도 생기고 사무국도 이제 잘 준비가 돼 갖고 좀 전문화된 협회로서의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아직 아무래도 이제 전문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잘 이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화된 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가 되기 위한 교육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뭐 또 범정부 차원에서 올해 연말에 이제 벤처 투자 촉진법 같은 새로운 법령이 이제 또 입법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그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실질적인 이제 관계자들이 또 그런 법에 좀 제안이나 건의 이런 것들도 하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들 간의 네트워크를 네. 통해서 네. 새로운 그런 선진 엑셀러레이터 기법이라든지 또 한국형 엑셀러레이터로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협회가 잘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네. 그런 것들이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네네. 회장님 그럼 엑셀러레이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또 네. 평소에 그 엑셀러레이터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엑셀러레이터로 활동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글쎄요, 현재는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네네. 이제 법령에 있는 기본 요건을 좀 갖추셔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는 개인의 자격이라기보다는 법인의 자격이 좀 우선이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자본금 규모는 1억 이상. 네네. 네, 그리고 또 엑셀러레이터는 투자와 보육을 또 동시에 창업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에 관련된 전문 인력 네네. 그리고 또 보육을 할 수 있는 보육 전문 인력 이런 전문 인력을 또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네. 이런 법적인 요건들이 좀 자세하게 저희들 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네네. 우선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네. 기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이것도 사업의 일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민간 일반적인 이제 법인이지만 영리 법인이지만 네. 역할은 이제 그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 수익 구조가 그렇게 단시간에 나올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고 투자가 회수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회수될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뭐 생존력, 경쟁력 이런 것들도 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본인이 내가 공부해서 엑셀러레이터가 돼야 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경험적인 지식 또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축적해온 자본 네, 이런 것들이 좀 녹아 들어가 있어야 좀 비로소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협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회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한번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회장님 이력을 보니까 상당히 특이한 이력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고졸 출신의 최연소 기능 한국인이고 또 연매출 100억의 창업 신화를 일으키신 주인공이시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또 회장님도 엑셀러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참 그 지구시시네요. 제 입으로 뭐 제가 어떤 삶을 살았다 이렇게 참 돌아보기가 네, 쉽지는 네, 네. 않은데요. 그렇죠. 예. 뭐 지금은 특이한데 그때는 별로 특이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뭐 제가 창업 생태계 내에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의 혁신은 그때는 좀 이상했다. 네. 뭐 이런 말로 좀 제 과거에 해왔던 이제 그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좀 정리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고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때는 고졸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렇죠. 대부분, 예전에는. 그래서 뭐 본인이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그 본인의 선택인가 그것이 결정인가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저는 네, 이제 네.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선택한 그 길로 오랫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 뭐 기능 한국인도 되고 뭐 이렇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주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평가라기보다는 자신의 평가에서의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네. 그게 꼭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닐 거다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경험을 좀 더 빨리 하자. 그리고 그 경험에서의 나름대로의 결과를 좀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창업에 몸소 이제 제가 이제 뛰어드는 건데 네.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도 물론 어렵지요.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이제 보면 네. 과거에는 좀 더 기회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을 잡기가 지금보다는 좀 어려움은 사실이었고 대신 용기가 좀 필요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갖고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업도 성장을 했고 그런 성장의 배경 속에 또 기업은 뭐 탄생하면 반드시 또 어려움이나 이렇게 흥망성쇠의 길을 걷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내 스스로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길도 참 의미 있지만 네. 다른 사람 나같이 이런 길을 걸을 때 조금 더 힘이 돼주거나 조금만 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훨씬 더 좋은 기업인으로 또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이 좀 더 저한테는 좀 그 당시에는 못 모르고 참 사실은 시작은 했지만 네. 지금 돌아서서 보니까 참 위험한 선택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다른 사람의 성공을 통해서 내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또 의미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소신 하나로 좀 어렵지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개인적인 질문을 드린 김에 뭐 이렇게 쭉 여지까지 엑셀레이터 활동하시고 창업과 관련된 일들 하시면서 보람됐던 순간과 또 아쉬운 순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저한테 이제 많이 따르던 수식어 중에 하나가 뭐 고졸 신화, 네. 뭐 또 어쩔 때는 뭐 자수성가 네, 이런 네, 말들을 많이 네.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는 말로 이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고졸 신화라는 표현에서의 반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맞은 것 같고 반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고졸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시군요. 신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수성가를 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전혀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이뤘으니까 성가했다는 표현은 뭐 저한테는 과분하기는 하지만 기꺼이 제가 저 자신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또 칭찬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자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저한테는 맞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부족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줬어요. 그래서 지금의 창업도 이제는 자수성가라는 시대보다는 이렇게 다수성가할 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창업자들이 조금 더 혼자 너무 애쓰지 말고 좀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좀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요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요즘 창업을 옆에서 응원하고 또 격려하면서도 또 그런 좀 부탁을 할 때 오히려 제 자신이 좀 그들에게 미안함을 좀 갖게 되는 순간도 종종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어떤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또 용기를 내서 네. 그 창업이라고 하는 매우 외로운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네, 네. 또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면 뭐 그런 데서 또 큰 보람도 느끼면서 네. 또 책임감하고 함께 참 잘해봐야 되겠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요새 자신을 좀 괴롭히는 일이 많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요즘에 느끼는 이제 소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네. 회장님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엑셀레이터라는 게 네. 창업을 하는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파트너다라는 그런 말씀이 지금도 보람되셨다는 순간을 뒤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네. 용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을 뵈면서 아마 그 부분을 많이들 이렇게 그 롤모델로 삼고 가지 않으실까. 또 옆에서 그렇게 네. 그런 파트너로서 같이 가고 싶지 않으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회장님? 요즘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뭐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도 하고 네. 또 창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계시잖아요. 네네. 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뭐 저는 뭐 환영하죠, 일단. 예,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IMF를 겪으면서 제일 벤처붐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지만 네네. 그 당시에 벤처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역할은 정부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가 끌어주고 또 그런 어떤 판을 깔아준다고 할까요? 네.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정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요즘 뭐 그런 제2벤처붐을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 그런 노력에 또 지자체들이 함께 하는 그런 일련의 많은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들이나 프로그램들은 저는 뭐 너무너무 기쁘게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지원들이 너무 많다 보면 사실 창업이라는 것은 그런 지원만 가지고는 참 사실은 성공해내기 또 뭐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 실패를 안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우리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오히려 너무 약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효과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 선을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누구나 창업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네. 그 아무나 또 그런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용기를 주고 자기 희생에 대해서 그 가치를 좀 스스로가 잘 결과로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조금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좀 박수 보내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민간이 서로 손을 잡고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민간들이 서로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좋은 창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이런 창업 생태계가 법이 만들어진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이제 문제점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점들을 또 가만히 또 풀어보겠다고 하다 보면 이런 규제들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 규제가 이렇게 파지티브하게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규제로 변질되거나 그런 규제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좀 더 정부에서 좀 세심하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회장님 이렇게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창업할 때 필요한 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니, 화합, 그리고 액션, 그러니까 실행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럴리티, 도덕성, 그 다음에 페이션스. 이거는 이제 인내죠. 결국 인내가 결국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서 끝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렇게 딱 합쳐보면 챔프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진정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DNA가 있다면 요 5가지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이제 저희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죠. 예. 네. 그래서 뭐 질문 주신 것처럼 많은 것들을 봐요.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는데 네. 이제 그런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밤을 새거나 노력하거나 네. 옆에서 좀 도와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인성이 안 됐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거는 밤새서 도와준다고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첫 번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역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 창업의 요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네. 회장님의 그 앞으로의 활동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창업에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협회에 또 많이 또 방문하시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 이렇게 창업자들을 위해서 뭐 든든한 울타리로 계속 활동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들어보죠. 우선은 먼저 저도 저희가 보통 임기가 이제 3년인데 그렇군요. 한 것도 없는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연임은 안 됩니까, 회장? 연임은 되지만 이제 저도 이제 제가 갖고 네네네. 있는 이제 사업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사업을 또 예. 하시니까. 또 거기도 또 신경을 쓰고 제가 네. 능력이 역량이 그렇게 출중하지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회사가 제가 네, 너무 네. 이제 협회 쪽 일도 많이 하고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잘해야 되는데 참 사실 그렇지 못한 2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예, 이제 그렇지만 뭐 어쨌든 아직도 임기가 1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가 좀 다양하고 네, 건강하고 네. 그래서 그런 생태계에서 좋은 기업들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초기 단계에서의 우리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엑셀러레이터가 어떤 개인의 전문성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산업적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산업화로서 인정받는 여러 가지 일들, 뭐 법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식, 이해,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오늘도 그런 시간이 아닐까. 네, 오늘 네, 아마 티브로드가 갖고 있는 시청자 수가 많기 때문에 오늘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이제 조금은 네, 이해하시게 된 이해하시게 거잖아요.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이것이 또 제 임기에 또 하나의 또 아주 중요한 네, 예, 네. 그런 실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제 그렇게 바닥을 다지고 초석을 좀 쌓는 그런 일을 이제 나머지 임기 내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창업자들을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지금처럼 해주시길 저희도 기대해 보면서요. 예. 회장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뭐 창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예.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예. 끝으로 저희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에게 네. 남기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창업이 사실은 그렇게 뭐 창업해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창업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창업을 혼자 하시기보다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시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우리가 크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장이라는 걸 갖고 있지를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성공하는 기업들도 또 그 역할에 충실하게끔 가야 되겠지만은 게다가 for 코리아 한국을 위해서 더 큰 시장에 가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런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창업에 많이 좀 들어오시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고용이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잘 선순환이 된다면 아마도 저희들이 늘 창업하라고만 주장하거나 창업을 그 위험한 길을 가는데 내몰지는 않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바쁘신 중에도 출연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업자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준배 회장의 따뜻한 행보가 계속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